네, 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저게 지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블루 마블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우면 블루 마블이라는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저기 파란 부분은 지구 표면의 71%를 덮고 있는 물입니다. 바다죠. 하얀 것도 구름이에요. 물이에요. 결국 지구가 아름답다고 하는 이유는 물 때문입니다. 그 물 때문에 지구에 생명이 살 수 있기도 하죠. 지구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멘틀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멘틀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위에 있는 대륙들도 움직이게 되죠. 5억 년 전, 3억 년 전 지금의 대륙의 분포입니다. 대륙의 분포가 달라지니까 바닷물의 흐름이 달라지죠. 바닷물의 흐름이 달라지니까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 지구적인 기후가 바뀝니다. 기후는 생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존 조건입니다. 생존 조건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살고 있는 생물들도 달라지죠. 그걸 우리는 진화라고 합니다. 진화는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새로운 생명이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에 일어날 일이 있어요. 바로 멸종입니다. 멸종, 그뭐 슬픈 일이 아니에요. 저 공룡 좋아하거든요. 심지어 오늘 공룡 양말 신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공룡을 좋아한다고 해서 공룡과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생길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지구에는 5차례의 대멸종이 있었거든요. 고생대에만 3차례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다 한 가지예요. 기후 변화였습니다. 세 번째 대멸종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지구 생명체의 95%가 멸종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95%나 멸종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초대륙 판게아가 만들어진 거죠. 아니, 대륙이 합쳐졌는데 왜 멸종해? 여러분, 제주도 얼마나 살기 좋아요. 원래 바닷가는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먹을 게 많은 곳입니다. 근데 대륙이 합쳐지니까 어떻게 해요? 해안선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프리카랑 아메리카랑 만나는데 원래는 바닷가였잖아요. 내륙 한가운데가 됐습니다. 살기 좋은 곳이 줄어들고 내륙 한가운데 사막이 있잖아요. 사막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점선으로 보이는 게 21% 지금의 산소 농도예요. 근데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갈 때는 한때 30%의 산소 농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소 농도가 20%까지 떨어져요. 아니 30%라고 하는 높은 산소 농도에 적응했던 생명들이 20% 살 수가 없죠. 또 한 번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또 다가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화산이 터지죠. 그림에서 오렌지색 부분이 현무암 덩어리입니다. 우리 제주도에 많은 돌이죠. 저 현무암 덩어리가 유럽 크기만 해요. 근데 두께가 얇은 것은 400m, 두꺼운 것은 3km쯤 됩니다. 한라산 높이가 1950m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춤춰서 한라산 높이의 현무암 덩어리가 유럽 크기만큼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큰 화산이 터졌을까요? 100만 년 동안 화산이 터집니다. 중간에 1, 2만 년 쉬게 돼요. 자, 화산 때로 왜 생명이 멸종하죠? 화산재 때문에 일단 식물 광합성하지 못하고 광합성부터 초식동물 죽고 육식동물 죽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건 엄청나게 다양한 가스들이 나와요. 이산화황, 염소, 불소, 이산화탄소들. 이거 다 산성 물질입니다. 비가 서 산성비가 내려서 내리겠죠. 바다를 산성화시키고 토양을 산성화시킵니다. 또 이산화탄소가 나오면서 온도를 높여요. 생명체는 썩으면요,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는 결국 이산화탄소가 되고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는 메탄이 돼요. 바다 깊은 곳에서 죽었어요. 가라앉았어요. 썩었어요. 메탄이 됩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형태로 물 분자에 갇혀 있어요. 지금 독도 앞바다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구가 더워지니까 이산화탄소 때문에 또 올라요. 또 오르니까 어떻게 해요? 메탄이 공기 중으로 배출된단 말이에요. 메탄은 수명은 짧지만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온실가스거든요. 이런 사실들이 계속 버티다 보니까 생명들이 멸종되게 되는 거예요. 해안선은 줄어들고 사막은 늘어나고 산소 농도는 떨어지고 화산은 터져서 온갖 작용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갔는데 넘어가자마자 똑같은 양상의 4번째 대멸종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때 본격적으로 공룡이 등장합니다. 공룡들이 왜 멸종했죠?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요, 이론이 100가지도 넘었어요. 공룡 멸종에 관한 이론이. 그건 뭡니까? 쓸만한 이론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요즘은 딱 2가지 이야기하잖아요. 운석 얘기합니다. 아니 지름 10km짜리 운석이 꽝 부딪혔잖아요 합니다. 지구 생명체의 70%가 멸종하고 육상에서는 고양이보다 커다란 동물은 싹 멸종했어요. 그런데 옛날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편했는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화산의 영향이 또 있었다는데요 합니다. 도대체 이런 고급 정보는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6월 달에 네이처에 나온 논문입니다. 맞습니다. 운석이 부딪히기 전에 멸종이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당연히 초식공룡과 육식공룡 누가 먼저 하면 초식공룡 멸종하고 육식공룡 멸종하겠죠. 운석이 부딪히기 전에 확 떨어지잖아요. 저때 인도 데칸 고원이 만들어지는 화산이 터집니다. 엄청나게 큰 화산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체는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공룡들이 확 줄어듭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화산이 터지기 전이나 화산이 터진 다음이나요. 지구에 있는 공룡의 생물량은 그대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화산이 터지기 전에 공룡이 10억 마리가 살고 있었다면 화산이 터진 다음에도 멸종되기 시작된다는 여전히 10억 마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대로 10억 마리인데 뭐가 멸종이야? 멸종 맞습니다. 멸종이 마리수가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죠. 종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때는 예컨대 1000마리가 10억 마리를 이루고 있었다면 그 다음엔 100종류가 10억 마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종의 다양성이 급격히 떨어진 겁니다. 종의 다양성이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아픈 생태계, 허약한 생태계, 비실비실한 생태계예요. 그럴 때 마지막 한 방으로 운석이 꽝 부딪히면서 끝내버렸던 거죠. 지구의 기온을 우리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15도는 산업혁명 이전의 온도에. 근데 계속 추웠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추웠어요. 근데 30만 전에 등장한 호모사피엔스나 우리나 똑같은 호모사피엔스면 더 똑똑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건요. 지금부터 12,000년 전이에요. 10,000년 전에야 전 세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30만 년 전에 등장한 호모사피엔스와 지금 살고 있는 호모사피엔스 똑같은데 29만 년 동안 뭐 하다가 10,000년 전에야 농사를 짓기 시작할까요? 사람이 더 똑똑해져서가 아니라 기후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2만 년 전에서 10,000년 전 사이까지 10,000년 동안에 4도가 올라가면서 빙하기가 끝나요. 빙하기가 끝나면서 지구에는 처음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농사를 짓게 됐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아까 진화의 원동력이 뭐였습니까? 멸종이었잖아요. 멸종은 왜 일어났어요? 큰 멸종은 다 기후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기후 변화는 멸종의 원인이고 그래서 진화의 원인이기도 했지만 인간 문명의 발달의 원인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 혁명은 커다랗게 두 가지죠. 인구가 5만에서 400만으로 확 늘어났을 때 시작된 신석기 시대와 함께 시작된 농사혁명입니다. 그 400만이나 된 사람을 다 먹여 살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인구도 서서히 늘어납니다. 하지만 얼마 늘지 않았어요. 증기기관과 함께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지구 인구는 확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농사혁명과 산업혁명 덕분에 사람들이 많아졌고 풍요롭고 장수하게 됐지만 그 결과는 이산화탄소였습니다. 파란 원이 지구대기 전체 이산화탄소예요. 빨간 원이 산업혁명 이후에 내뿜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구에 동물들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지구에는 동물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다 있어요. 10,00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겠습니다. 10,000년 전과 지금 생각하면 척추동물, 등뼈가 있는 동물이 똑같이 다 있어요. 구성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10,000년 전에는 99.9%가 야생동물이었어요. 0.1%만 인간과 가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9.9였던 야생동물이 3%로 줄었고 0.1밖에 안 되는 인간 가축이 97이 된 거예요. 97 가운데 32가 인간이고 65가 가축입니다. 32%를 차지하고 있는 인간 몇 종류입니까? 한 종류입니다. 65%를 차지하고 있는 가축 몇 종류죠?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마 10가지 생각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10,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구에 살고 있는 동물량은 똑같아요. 뭐가 줄어들었어요? 종의 다양성이 줄어든 겁니다. 공룡이 멸종할 때 5번째 대멸종과 너무나 비슷한 상태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화산이 터져서 종의 다양성이 떨어졌어요. 그때 마지막 한 방으로 화산이었죠. 지금은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면서 종의 다양성이 급격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비실비실한 상태예요. 우리도 마지막 한 방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한 방이 뭘까요? 우리는 기후변화, 이산화탄소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 혁명은 농사혁명과 산업혁명입니다. 둘 다 이산화탄소를 매우 높였어요. 지난 5차례의 대멸종은 다 기후변화 때문에 왔습니다. 지금의 마지막
우린 여섯 번째 대멸종을 경험하고 있어요. 몇 퍼센트가 멸종할지 모르지만 시간은 대략 짧으면 500년, 길면 10,000년 정도 생각했습니다. 25년 전부터 고민을 했는데 그때도 10,000년은 너무나 터무니없이 긴 것 같고 500년은 너무 짧은 거 아니야? 과학자들이 시민들 겁주려고 짧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어쩌면 500년도 너무나 길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난 5차례 대멸종은 기후변화 때문이었지만 그 기후변화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자연적인 거였어요. 화산이 터진다든지 대륙이 합쳐진다든지 운석이 부딪히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 생명체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속수무책이에요. 화산 터진데 가서 막을까요? 아니면 대륙이 합쳐진다 밀어낼까요? 못하잖아요. 지금 6번째 대멸종의 원인은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우린 너무나 쉽습니다. 왜요? 우리만 변하면 되기 때문이죠. 인류도 언젠가는 멸종하겠죠. 하지만 정상적인 자연사에서 우리는 멸종하려면 아직도 멀었어야 됩니다. 근데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기후변화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대처 방법을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자원을 투자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박사님께서 계속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